이재명 대통령이 6.25 전쟁 당시 간호장교로 전장을 누빈 이종선 예비역 소령의 손을 잡고 입장합니다. 계룡대 대연병장에서 제77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이 대통령은 77번째 국군의 날이지만 우리 군의 역사는 독립군과 광복군에서 시작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의 구국 정신이 우리 군의 사명이고 사명을 잊으면 민주주의가 퇴행한다며 지난해 계엄 사태를 언급했습니다. 극히 일부 군 지휘관들은 군 본연의 임무를 망각한 채 최고 권력자의 편에 서서 국민을 향해 총부리를 겨누었습니다. 다행히 대다수의 군 장병이 제복 입은 시민으로서 부당한 명령에 저항하는 용기를 낸 덕분에 더 큰 비극과 불행을 막아낼 수 있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군 통수권자로서 불법 계엄의 잔재를 청산하고 이를 위한 민주적, 제도적 기반을 더 강화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국민에게 신뢰받는 군대보다 더 강한 군대는 없다며 군이 권력이 아니라 국민을 지키는 데 전력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어진 기념사에서 이 대통령은 우리나라가 지난 77년을 거치며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한 국방력을 갖추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대한민국의 국방력에 의문을 가질 이유도 없고 불안에 떨어야 할 이유도 없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 같은 국방력을 바탕으로 자주 국방의 길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가장 확실한 안보는 싸울 필요가 없는 상태인 평화라며 누구도 넘볼 수 없는 불침의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특히 첨단 혁신 기술에 투자해 우리 군을 스마트 정예 강군으로 재편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내년도 국방 예산을 전년에 대비해 8.2%로 대폭 늘어난 66조 3천억 원으로 편성해서 첨단 무기 체계를 도입하고 게임 체인저가 될 인공지능, 드론, 로봇 등 첨단 기술에 집중 투자할 것입니다. 또 굳건한 한미동맹 기반 위에 전시작전 통제권을 회복해 대한민국이 한미연합 방위태세를 주도해 나갈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아울러 불을 뗀 국가의 자녀 다치면 나 몰라라 하는 한탄이 통용되지 않도록 하겠다면서 군 장병 처우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최영은입니다. 정갈한 푸른빛 한복 두루마기 차림의 이재명 대통령이 대중문화교류위원회 공동위원장인 최희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박진영 JYP 엔터테인먼트 대표와 함께 K컬처 체험존을 둘러봅니다. 시선이 멈춘 곳은 벽에 부착된 K-팝 콘서트 응원봉. 지난 겨울에 많이 봤던 거네요. 맞습니다. 관객이 K-팝은 우리 하나야 너희도 주체야. 전 세계 우리 대중문화 확산이 지속될 수 있게 지원하는 대통령 직속 대중문화교류위원회가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여러 부처의 정책 역량을 결합하고 민간의 창의성과 전문성을 활용하는 민관 원팀 플랫폼입니다. 이 대통령은 이번 대중문화교류위 출범을 기점으로 우리 대중문화가 한국 경제의 미래를 책임질 핵심 산업으로 거듭날 수 있게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팔길이 원칙이라고 지원은 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라는 원칙을 철저히 지켜서 현장에서 자율성과 창의성이 제대로 발휘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와 함께 드라마로부터 시작된 한류 1.0 시대 이후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다양한 산업과 결합하면서 이제는 전 세계에서 실시간으로 문화 교류가 이어지는 한류 4.0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높은 문화의 힘을 한없이 갖고 싶다는 백범 김구 선생의 소원처럼 우리 K컬처가 음악과 영화, 게임과 웹툰 분야에서 전 세계인이 소통하고 공감하는 유령 매개체로 발전했다는 설명입니다. 이 대통령은 끝으로 김구 선생의 꿈처럼 높은 문화의 힘으로 세계 평화를 선도하는 나라가 돼 있으면 좋겠다며 이번에 출범한 대중문화교류위원회가 대한민국과 세계를 잇는 가교로서 큰 역할을 해주길 당부했습니다. KTV 이혜진입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1일 오후 2시 기준 1등급 서비스 21개를 비롯해 101개 서비스가 재가동됐습니다. 복구율은 15.6%를 기록 중입니다.
신속한 장애 복구를 위해 국가정보자원관리원회는 현장 상황실이 차려졌습니다. 행정안전부 차관이 현장 상황실장을 맡아 647개 시스템별 복구 진행 상황을 파악하고 복구를 위해 가용한 모든 자원을 통원합니다. 중대본 회의에서는 장애 발생 시스템의 대체 수단 확보 상황이 점검됐습니다. 점검 결과 267개 시스템은 대체 수단이 확보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화재가 발생한 7-1 전산실에 있는 96개 시스템의 대구센터 이전 상황도 발표됐습니다. 민간 협력형 클라우드 이전을 위한 업체가 선정됨에 따라 상세 계획을 점검하고 관계 기관과 본격적인 이전을 준비할 계획입니다. 중대본은 정보 시스템 데이터 백업 체계도 설명했습니다. 국정자원에서 관리하는 정보 시스템은 센터 내 다른 장비에 매일 백업 중이고 별도의 전용 백업 센터에 데이터 소산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백업 체계에 따라 기존 데이터와 백업 데이터가 물리적으로 전부 손상됐더라도 시스템 재가동이 가능하다며 복구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중앙부처 공무원이 사용하는 전용 내부 클라우드 G드라이브의 경우 대용량, 저성능 스토리지로 외부 백업이 어렵다며 복구 불가를 발표했습니다. KTV 윤현석입니다. 지난달 발생한 미국 이민당국의 한국인 대규모 구금 사태. 한국 전문 인력의 미국 입국을 위한 비자 문제가 새로운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새로운 비자 카테고리를 만드는 것, 미국 대사관에서 별도의 데스크를 설치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모두 포함해서 논의할 수 있는 한미 양국은 미국 비자제도 개선 논의를 위해 한미 상용 방문 비자 워킹그룹을 공식 출범하고 1차 협의를 진행했습니다. 회의에는 정기홍 재외국민보호 영사 담당 정부대표와 케빈 김 국무부 동아태국 고위관리가 양측 수석대표로 각각 참석했습니다. 한미 양국은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주한 미국 대사관에 전담 데스크를 설치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대미 투자를 하는 한국 기업들의 비자 문제 관련 전담 소통 창구인 셈입니다. 외교부는 해당 전담 데스크를 이달 중 가동할 예정이며 상세한 내용은 미 측인 주한미대사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회의 결과 양국은 단기 상용 비자인 B1 비자로 가능한 활동 범위도 명확히 했습니다. 외교부는 미 측이 대미 투자 과정에서 구매 장비의 설치와 점검, 보수 활동을 위해 B1 비자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재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스타로도 B1 비자와 동일한 활동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B1 비자와 이스타 관련 내용은 미 측이 조만간 관련 대외 창구를 통해 공지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조지아주 공장에서 체포된 한국인 근로자 대다수가 B1, B2 비자 또는 이스타를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유사 사태가 재발하지 않기 위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양국은 조속한 시일 내 차기 회의를 개최해 비자 문제 개선을 위한 협의를 지속 추진할 방침입니다. KTV 김유리입니다. 미국 재무부는 지난 6월 한국을 비롯한 중국, 일본 등 9개국을 환율 관찰 대상국으로 지정했습니다. 한미는 미 정부의 요청으로 지난달 4일 2+2 통상협의에서 환율 분야를 통상협의 의제에 포함시켰습니다. 한미 재무당국은 관세 협상과 별개로 환율 정책 협의를 이어갔고 최종 합의안을 마련했습니다. 우선 한미 재무당국은 효과적인 국제수지 조정을 저해하거나 부당한 경쟁 우위 확보를 위한 목적으로 자국 통화 가치를 조작하지 않는다는 환율 정책의 기본 원칙을 확인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거시 건전성과 자본 이동 관련 조치는 경쟁적 목적의 환율 목표로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외환시장에 대한 개입은 환율의 과도한 변동성이나 무질서한 움직임에 대응할 필요가 있는 경우 환율 방향 관계없이 대칭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점도 재확인했습니다. 한미 재무당국은 외환시장 상황 등을 모니터링하고 상호 소통 강화를 위해 투명한 환율 정책과 이행을 약속했습니다. 이를 위해 한국은 현재 분기별로 공개하고 있는 시장 안정 조치의 월별 내역을 미 재무부의 대외 비공개 전제로 공유하기로 했습니다. 자료는 국제통화기금의 양식에 따라 월별 외환 보유액과 선물환 포지션 정보를 공개합니다. 또한 연도별 외환 보유액 통화 구성 정보 역시 대외 공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합의 내용은 우리 정부가 현재 확고히 견지하는 환율 정책의 기본 원칙에 부합하는 수준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한미 재무당국 간 긴밀한 소통과 신뢰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KTV 신국진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이 1년 전보다 12.7% 증가한 659억 5천만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원화로 약 92조 6,500여억 원, 역대 최대 월별 수출액을 기록했습니다. 2022년 3월 이후 3년 6개월 만에 최대 수출 기록도 바꿨습니다. 지난 6월 이후 넉 달 연속 증가세입니다. 품목별로 보면 반도체가 수출 증가를 이끌었습니다. AI 서버용 고부가 가치 메모리 수요 증가에 힘입어 지난해보다 22% 늘어난 166억 1천만 달러치를 수출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자동차도 전기차 등 친환경차와 내연기관차 모두 수출이 늘었고 중고차 수출도 크게 늘어 역대 9월 중 최대 실적인 64억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선박 수출은 21.9% 증가한 28억 9천만 달러로 7개월 연속 증가했습니다. 바이오 헬스 품목은 역대 9월 중 최대 실적인 16억 8천만 달러를 기록했고 섬유와 가전이 올해 들어 처음으로 수출이 플러스로 전환됐습니다. 15대 주력 수출 품목 외에도 농수산식품, 화장품, 전기기기 등 수출이 역대 9월 중 최대 실적을 기록하였습니다. 신규 유망 품목들이 거의 이제 주력 품목화해가는 현상이 있습니다. 주요 수출국별로 보면 미국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수출이 늘었습니다. 대미 수출은 관세 여파로 지난해보다 1.4% 줄었습니다. 반면 대중 수출은 넉 달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EU 수출은 자동차와 선박, 일반 기계 수출 호조로 19.3% 증가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대만으로의 수출도 반도체 증가에 힘입어 40% 늘면서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했습니다. 9월 수입액은 지난해보다 8.2% 증가한 564억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9월 무역 수지는 95억 6천만 달러 흑자로 2018년 9월 이후 7년 만에 최대 흑자 기록을 새로 썼습니다. KTV 이리나입니다. A씨는 재건축을 앞둔 서울 소재 아파트를 수십억 원에 매입했습니다. 은행의 대출 한도를 넘어선 금액은 100억 원대 자산가인 부모로부터 지원받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증여세 신고 내역이 없어 편법 증여가 의심되는 상황입니다. 국세청이 이와 같이 탈루 혐의가 있는 104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특히 30억 원 이상 주택 취득자의 지불 여력을 고려해 자금 출처를 검증합니다. 최근 신고가를 연이어 경신하고 있는 강남 4구, 마용성 등 시장 과열 지역의 30억 원 이상 초고가 주택 거래를 전수 검증하여 상대적으로 감시를 피하기 쉬운 고액 전월세 거래에 대해서도 탈루 여부를 들여다볼 계획입니다. 내국인 역차별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고가의 국내 주택을 매입한 외국인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해외 송금 등 외국인 취득자의 자금 원천을 철저히 규명할 계획입니다. 가장 매매를 통한 탈세 혐의도 정밀 조사합니다. 비과세 혜택을 목적으로 주택 한 채를 서류상으로만 허위 이전해 1세대 1주택으로 거짓 신고하는 사례가 다수 적발됐습니다. 국세청은 탈세 행위 적발 시 예외 없이 전액 추징할 방침입니다. 향후 초고가 주택 거래와 외국인, 연소자에 대해 전수조사에 나설 예정입니다. KTV 김현지입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회의에서 연휴 기간 비상진료체계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전공의가 지난달 일부 복귀하긴 했지만 응급의료체계가 충분히 안정화되지 못한 상황이라는 판단입니다. 전국 413개 응급의료기관과 17개 권역외상센터 등은 24시간 공백 없이 운영하는 한편 추석 연휴 기간 응급실 및 배후 진료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정부는 지난 연휴 기간 진행했던 응급의료 관련 수가 지원을 올 추석에도 시행합니다. 권역과 거점 의료센터의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는 250%, 중증 응급수술 수가는 200% 가산됩니다. 문 여는 병의원과 약국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지난 설 연휴와 마찬가지로 진찰료와 조제료를 추가 가산해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고위험 산모와 신생아 진료를 위해 모자의료 네트워크 시범 사업을 시행하고 중앙응급의료상황실에 전담팀을 운영합니다. 아이가 갑자기 아플 땐 달빛 어린이 병원과
24시간 운영하는 소아청소년과 병원, 소아 전문 응급센터에서 진료받을 수 있습니다. 심뇌혈관 질환과 관련해서는 권역센터 14곳과 지역 심뇌혈관 질환센터 10곳을 24시간 운영합니다. 연휴기간 복지부와 중앙응급의료센터는 상황실을 구축해 24시간 모니터링에 나섭니다. 이와 함께 전국 12개 군병원도 연휴기간 24시간 응급진료를 지원합니다. 정부는 연휴기간 큰 병이 의심되면 즉시 119에 연락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가까운 병의원이나 중소병원 응급실을 먼저 방문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연휴기간 문 여는 병의원과 약국 위치, 운영 시간 등에 관한 정보는 응급의료 포털과 응급똑똑 앱 129 콜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KTV 정유리입니다. 청명한 하늘 아래 나뭇잎도 노랗게 옷을 갈아입을 준비를 하고 있는 가을. 서울 덕수궁에는 평일 오전에도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덕수궁은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방문하고요. 주로 이제 명절 때 개방을 해서 무료 개방, 그때 아이들과 함께 방문하는 경우가 많고, 오늘은 이제 오랜만에 친구랑 같이 현대미술관에 있는 미술 작품 관람하러 왔어요. 서양식으로 지어진 석조전과 어우러지는 한국적인 건축물과 조경은 덕수궁을 찾게 하는 매력으로 꼽힙니다. 평소에도 이제 궁 관련된 뭐 경복궁이든 창경궁이든 이런 궁을 좋아하는데 이제 덕수궁 같은 경우는 다른 궁이랑 다르게 석조전이라는 되게 매력적인 그런 건물이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이 벤치에 앉아가지고 이제 분수대에서 물 이제 소리도 듣고 새 소리도 듣고 이러면 되게 마음이 편안해져서 그래서 좀 자주 찾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일주일 동안 이어지는 이번 연휴 기간 이 덕수궁을 비롯한 4대 궁과 조선 왕릉이 무료로 개방됩니다. 평소 유료 예약제로 운영되는 종묘도 무료로 둘러볼 수 있습니다. 다만 창경궁 후원은 평소처럼 유료로 운영됩니다. 전국 국립박물관도 무료로 문을 열고 관람객을 맞이합니다. 한가위 어울마당과 전통공연 디 아트스팟 시리즈 등 추석 특별 문화 행사도 마련돼 재미를 더합니다. 서울과 덕수궁, 과천과 청주 등 국립현대미술관도 연휴 동안 무료로 관람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한국관광공사는 긴 연휴 동안 둘러볼 수 있는 무료 개방 여행지와 전국 각지에서 열리는 축제를 추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구석구석 누리집에서 확인하면 됩니다. KTV 김찬규입니다. 일하는 장애인의 현실은 여전히 녹록지 않습니다. 장애인 임금은 전체 평균의 3분의 2 수준에 불과하고 단순 근무직에 집중돼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정부가 약 1조 원 규모의 장애인 고용 지원 방안을 내놨습니다. 일자리의 양과 질을 높이고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우선 기업 의무 고용률을 높여 일자리 자체를 늘립니다. 민간은 현 3.1%에서 2029년까지 3.5%로 공공부문은 3.8%에서 4%까지 상향합니다. 의무고용 위반 기업은 부담금을 내야 하고 고용률이 0%거나 3년 연속 불이행으로 공표된 기업은 명단이 따로 공개됩니다. 다만 부담금 수준이 이미 국제적으로 높은 데다 중소기업에 몰려 있어 부담금 상향은 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상시 근로자가 100명 이상이어도 특정 달에 100명 미만이면 그 달은 부담금을 내지 않아도 되고 연체금 계산도 한 달 단위에서 하루 단위로 바뀌어 과도한 비용 부담을 줄입니다. 장애인 적극 고용 기업에 대한 혜택도 발표됐습니다. 의무 고용률을 초과하는 사업체에 대해서 장애인 고용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해당 장려금 예산을 확대하고 있고 발달장애인 등 중증 장애인 맞춤 지원이 강화됩니다. 발달장애인 대상 훈련과 기초소양 교육이 도입되고 구직자 훈련 수당과 취업 성공 인센티브가 인상됩니다. 중증 장애인의 업무 수행을 돕는 근로지원인 규모는 11,500명으로 확대됩니다. 최저임금 적용 제외 제도도 손질됩니다. 앞으로는 반드시 위원회 심사를 거쳐야 하고 일반 노동시장 전환에 성공하면 시설에 최대 60만 원의 인센티브가 지급됩니다. 한편 정부는 이번 대책은 민간 중심으로 추진하되 공공부문 내 편차와 낮은 공무원 고용률 문제를 고려해 공공부문 의무고용 상향 방안도 별도로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강재입니다. 정부 행정망 마비로 우체국 택배가 한때 멈췄습니다. 추석을 앞둔 시점이라 배송 지연 등 혼란이 더 컸습니다. 우리 시장에 추석 명절 되면은 꼭 상인분들한테 선물을 하거든요.
우리가 지방에서 꿀을 주문을 했는데 지금까지 일주일째 되는데 안 올라오고 있습니다. 정말 우체국 관련된 택배를 하시는 소상공인들은 많은 피해가 있습니다. 현재 우체국 택배 서비스는 정상화됐습니다. 다만 우체국 쇼핑몰은 아직까지 운영 중단된 상태입니다. 매출액 피해액은 2,400개 업체 약 126억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총 33억을 투입해서 우체국에서 상품을 직접 구매하고 네이버, 카카오 쇼핑몰 등의 피해업체 특별전을 개최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출 등 긴급자금을 찾던 자영업자들의 불편도 적지 않았습니다. 기술보증기금 등에서 제공하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전용 정책자금 서비스도 한때 중단됐었습니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공공기관 정책협의회에서 이번 사태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정책자금 집행 시스템은 복구됐다며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불편을 드려서 죄송스럽습니다. 조속한 시스템 복구와 국민 불편 최소화를 위하여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행히 중기부의 공공기관 핵심 시스템은 신속하게 복구되었고 정책자금 집행 관련 시스템도 정상 운영 중입니다. 중기부는 장애 예방 대책을 보완하기로 했습니다. 산하 공공기관 전산 시스템을 전수조사하고 주요 시설도 점검할 계획입니다. 행정 서비스 개선책도 논의했습니다. 지원 사업 신청 서류를 줄이고 분산된 창구를 통합하는 방안이 검토됐습니다. 또 AI 기반 시스템을 활용해 신청 과정을 효율화하는 방안도 언급됐습니다. 중기부는 이와 함께 위기 대응 상황팀을 구성해 24시간 비상근무 체계를 가동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TV 조태영입니다.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가 외국인 노동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다국어 안전표지를 제작해 보급했습니다. 이번 안전표지는 외국인 노동자가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발생 위험이 높은 10개 사고 유형을 그림과 다국어 번역문으로 해설했습니다. 노동부와 국토부는 노동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출입구와 휴게실 등에 안전표지가 비치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 등에 안내할 예정입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판매 중인 캠핑용 에어매트 일부 제품에 폼알데하이드 함유량이 기준치를 초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준치인 킬로그램당 300mg을 초과한 폼알데하이드가 검출된 제품은 스위스 알파인 클럽의 아틀라스 트윈 에어베드 퀸과 쿠디의 PVC 에어매트 25 제품입니다. 판매 제조사는 문제가 된 제품 판매를 중지했으며 해당 제품은 교환 환불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